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쪽지게님은 체력의 한계로 인해서 금요일 날은 꼭 출연을 하시겠지만 다른 날은 제가 혼자서 한번 진행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아서 좀 빠르게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 좀 시장을 많이 주도하던 2차전지나 바이오나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약했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죠. 오늘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될 텐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좀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한 업체 위주로 오늘은 좀 급등이 일어나고, 또 반대되는 경우에는 급락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 투자자만 4,200억, 2,000억씩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환율 부담 때문인지 요즘에 계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200억, 1,300억 정도씩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환율도 원달러가 1,331원 정도로 최근 한 10일 동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10일 전만 해도 한 1,280원 정도였는데 한 50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국의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국고채 금리가 좀 많이 상승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좀 약했습니다. 대만도 1.2% 하락, 일본도 1.2%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홍콩은 오늘 2%가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섹터가 1등을 했습니다. 한세실업과 F&F가 7%대 6%대 반등을 했는데,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도 오늘 7%씩 상승을 했는데요. OEM 업체들은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주가도 거의 고점 위주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F&F 같은 브랜드 업체들은 최근까지는 주가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고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영향이 좀 커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오늘은 중국 소비주들이 다 반등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F&F도 그 덕택에 6%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음식료 섹터가 두 번째로 강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라면 업체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농심이 11%나 급등을 했었죠. 근데 장 끝나고 이제 삼양식품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증설 공시도 하면서 오늘은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전달해 드리겠고요.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좋았습니다. 빙그레도 12%, 삼양사, 오리온 5-6%대씩 상승을 했고요. 농심도 오늘 추가로 3% 상승했고 오뚜기도 3% 정도 올랐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가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컨센 대비 좀 하회를 했고 우리가 요즘 화식도 많이 안 하고 있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류 수요가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제품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은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유통 섹터가 3등으로 많이 올라온 업종인데요. 한국 화장품, 한국 갤러리아가 12%, 11%씩 상승을 했고 영업무역,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다 5에서 7% 사이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장품주 중에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고 신세계 같은 면세점 업체들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의료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도 4% 하락하면서 줄줄이 하락세를 계속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기계 섹터가 두 번째였는데 HSD 엔진이 오늘은 7%나 급락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한미 반도체, 한국 카본, CS 윈드, DY 파워 이런 기계 섹터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화학 섹터도 세 번째로 좀 미진했는데요. 한화가 8% 하락, SKC, SK이노베이션이 6%, 3%대씩 하락을 했고 대한유와 효성TNC, 효성화학 이런 전통 화학주들도 전부 다 4%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도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섹터가 있고요. 조선주 섹터들이 있고 그리고 방산 섹터들이 좀 포진해 있는데 전부 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현이와 화신, 명신산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오늘 6에서 8%씩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 중에서는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건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올해 판매량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조금 불안감이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자동차 수요의 가장 키포인트는 금리가 영향을 좀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할부 자동차는 이제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할부로 사는 게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서
그동안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많은 이제 수요 누적들이 일어났다면 그게 좀 풀리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국고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금리 부담 때문에 수요 하락이 조금 겹치면서 예전과 같은 실적을 내년에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자동차 섹터에는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피크아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라면 업체 이야기를 하면요,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라면 업체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죠. 라면 업체들은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했던 소매 가격 하락에 따른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는 게 실제 재무제표의 반영이 이번부터 좀 시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증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라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라면 시장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은 라면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큰 라면 시장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베트남, 인도, 일본, 미국, 필리핀,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라면 시장이 굉장히 큰 곳이 많아서 이제 막 국내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성장성이 그만큼 커 보인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농심이 2분기 영업이익이 537억 발표했고, 컨센서스가 360억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 발표했죠. 그러면서 삼양식품도 급등을 했었는데, 삼양식품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고 또 증설 공시까지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분기의 컨센이 330억이었는데 440억으로 영업이익 굉장히 높게 발표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이뤘고요. 원재료 비용 하락이 굉장히 반영이 됐습니다. 삼양식품은 자회사 삼양제분을 통해서 밀가루를 사오는데요, 22년도 원재료 가격이 645원, 1분기가 674원, 4.5% 오히려 1분기까지는 더 상승을 했죠. 1분기에도 제 기억으로는 선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삼양식품이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원재료 비용은 옛날에 사온 걸 인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1분기에도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2분기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574원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아마 이 반기 보고서의 수치는 1분기와 2분기를 평균한 수치일 거기 때문에 2분기 수치만 보면 아마 환산을 해보면 한 470원대로 굉장히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분기 만에 약 30%가 떨어졌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딜레이 돼서 반영이 되는 게 이제 좀 효과를 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심과의 격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한때는 농심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고 삼양식품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농심을 팔고 삼양식품으로 갈 정도로 그만큼 둘 간의 이제 저평가 매력 차이가 조금 좁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삼양식품보다 농심이 2배 정도 높은데, 2분기만 보면 영업이익 차이가 농심이 530억, 삼양식품이 440억, 1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특히나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비슷했습니다. 삼양식품이 900억, 농심이 1100억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이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근데 23년도 영업이익 컨센은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제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해서 시총이 어느 정도 2배 정도 격차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근데 이 농심 대비해서 삼양식품이 조금 언더밸류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이 생각했던 건, 이 불닭볶음면 단 하나의 단일 품목에 굉장히 집중이 높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인받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어서 나온 공시가,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밀양 2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600억을 투입해서 라면 호황을 반증하는 소식이었는데요. 밀양 공장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굉장히 좀 이 불닭볶음면 반짝 인기에 따라서 증설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증설 결정을 내렸었는데, 작년 5월 달에 완공했는데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공장 라인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시장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던 것 같습니다. 1공장 가동률이 지금 57%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수요에 대비하느라 미리 선제적으로 2공장 증설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캐파도 1공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의 지금의 이 글로벌 인기가 단순히 얼마만큼만 가는 게 아니라 좀 지속될 것이다 라는 회사 측의 확신이 좀 반영된 증설 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심도
뒤질 수 없겠죠. 농심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미국 2공장에 4호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한 기업의 반짝 인기라기보다는 라면이라는 전체 섹터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좀 시장이 봐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가 상향도 굉장히 리포트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NH에서 56만 원으로 10% 상향을 했고요. 신한에서 57만 원으로 10% 상향했고 DS증권에서 62만 원으로 11%나 상향을 했습니다. 삼양식품도 DS에서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19%나 상향을 했고 IBK에서도 17만 원으로 13%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향을 이어가고 있고, 다만 리스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락했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7월 달에 가격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인하 결정을 했었죠. 물론 뭐 국내 가격만 뭐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인기 품목은 제외하고 좀 인하율을 좀 낮추던가 이런 일들은 했지만, 그래도 농심 기준으로 보면은 신라면 가격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4.5%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분기에도 소매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인식은 되겠지만, 라면 가격 하락 인하한 게 그래도 한 이익으로 한 100억 정도는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DS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중국 소비주들 오늘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새롭게 계속 그 중국인들이 제주도 여행을 예약을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발 제주 크루즈선 예약이 24년도 3월까지 꽉 찼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중국하고 제주를 잇는 크루즈선 53척이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예약된 거는 38척이고요. 일단 크루즈 선사들이 제주도에 연락해서 미리 출항 예약은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선사들이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할 순서겠죠. 이거 모집만 잘 되면은 예전처럼 좀 그 제주도에도 관광객이 좀 넘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2016년만 해도 연간 120만 명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남은 4개월간 약 2만 명 정도가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20만 명 정점을 찍고 거의 빵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아무래도 제주도가 좀 여행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사증 발급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는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제주도를 통해서 더 중국인들이 더 빨리 당장 유입되는 건 효과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 포트폴리오를 몰빵한 업체가 롯데관광개발이죠. 오늘 주가가 15% 상승하면서 다른 카지노 업체들 대비해서 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80억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110억 정도였으니까 조금 많이 안 좋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상승했던 건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한 걸 텐데,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로 인해서 인천공항 입국보다 재개가 좀 빠를 것이다. 보통 관광 재개 조치 이후에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필요한데 제주도는 바로 들어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중국 제주 노선이 좀 확대가 되면서 항공 노선이 확대가 되면서 카지노 드랍액이 상반기에는 월 평균 84억 정도를 했는데, 그것 대비해서 지금 28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한 230% 성장을 하고 있어서 단체 관광객 재개하기 직전인데 이 정도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으니, 단체 관광객이 재개된 이후에는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주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를 보면 정말 극적인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가가 계속 지속 우하향만 하다가 단 3일 만에 40%가 급등해서 그 하락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만회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리츠 보고서도 여전히 뭐 살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뭐 제주도 몰빵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는 그동안 타격이 굉장히 심했고 주가 하락도 굉장히 심했던 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좋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모든 중국 소비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전에 2016년의 영광을 찾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보수적 의견도 들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9년에 600만 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7만 명으로 거의 빵으로 수렴을 했죠. 그러다가 23년도에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인한 효과도 증액을 하면 180만 명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회복 속도는 좀 아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뭐 단체 관광객 허용됐다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올라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것들을 좀 선별을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나 어려운 업황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막 증자를 하면서 시총이 막 올라간 이런 회사들은 조금 제외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뭐 2차전지나 IT, 특히 반도체 섹터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단 펀더멘털 요인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올렸던 것도 조금 펀더멘털도 분명히 좋은 기업들이지만 수급 요인이 굉장히 컸잖아요. 막 5배가 오르고 막 단기간 막 3배가 오르고 2배가 오르고 했던 거는 분명히 펀더멘털 요인도 있지만 수급 요인이 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텐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62조 원 돌파하면서 수급이 극대화됐던 거는 조금 우려 요인으로 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21년도 최고점 수준까지 단기간 도달을 했던 거는 모두가 주식을 사겠다고 덤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누군가가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수급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 요인으로 많이 올랐던 주도 섹터들이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라서 외인 순매수가 좀 탄력이 좀 둔화된 영향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MSCI 편입 종목들이 전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편입 종목들이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였는데 일제히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 MSCI 편입 투자 아이디어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1, 2년 전부터 안 먹히기는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정말 옛날에는 편입 발표하면 MSCI는 아니지만 국내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코스닥 150 지수 편입 이런 것도 2019년, 20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 문자 알림 같은 거를 신청을 해서 편입되면 바로바로 이제 알림이 오게끔 받았거든요. 그리고 받자마자 뭔가 이제 시간에서 매수하거나 이러면 분명히 주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MSCI 지수편, 이것도 이 투자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좀 편입 발표 후에 매수를 해도 리밸런싱일까지 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그대로 아이디어로 연결짓기가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수 추종하는 세력들은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MSCI 추종하는 지수 펀드들 중에서도 패시브도 있지만 액티브도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 선반영된 종목들은 좀 매수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는 한 4% 정도 하락했고요. 한미반도체도 4.7% 정도 하락, 하나오션 6.7% 하락, JYP가 8.2%나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조금 미달했다라는 이유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뭐 기사도 좀 소개가 됐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457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490억이었습니다. 한 30억 정도, 30몇 억 정도 미달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크게 미달을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기대가 좀 컸던 영향 때문에 주가로 좀 크게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8.2%나 떨어졌다는 것은 뭐 실적 보고 실망해서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만큼 전부 다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실적을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한간에는 뭐 이 실적 발표가 나기 이전에 훨씬 더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 이런 뭐 글들이 텔레그램으로 돌면서 좀 기대감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엔터 업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는데, JYP가 특히 엔터 업종 내에서도 낮은 마진 변동성 그리고 높은 외형 성장을 가진 유일한 업체였어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정말 미스했냐? 자세히 보면은 다음 분기는 좀 실적이 이연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컨셉 미달한 이유를 보면은 일단 트와이스의 5월달 일본 공연 4번 공연했던 게 3분기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증가 때문에 인건비 50억 늘어난 거, 그리고 뭐 순이익 미달했던 것 중에는 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요것도 한 29억 마이너스, 외화 환산 손실 14억 마이너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금 겹쳐서 컨센보다는 조금 미달했던 것 같은데, 뭐 특히 트와이스 5월 일본 공연 요게 컸겠죠. 요게 이연 반영되지만 않았으면 아마 실적을 좀 충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연됐다는 거는 일시적인 하락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리포트들은 대다수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죠. 2분기에도 740억 정도가 찍혀서 전년 대비 300%나 급증을 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또 신인 4팀이 또 데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데뷔만 하면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데뷔가 이꼴 호재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타로 실적 미달로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컸던 업체들도 좀 있었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73억이었는데 33억 발표했다고 23% 하루에 굉장히 많이 크게 급락을 했고요. HSD 엔진도 영업이익이 98억 예상했는데 34억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많이 미스했죠. 오늘 7% 정도 하락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도 그렇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명 조선주 중에는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난 회사들도 있는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했고요.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명신산업 이런 데는 영업이익이 770억 넘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는 520억인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에 발표된 거라서 금요일날 9.5% 주가 상승으로 반영은 했지만 오늘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영향에 명신산업도 한 6%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전도체 여전히 상한가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서남, 덕성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플레이하는 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혼자 했는데 20분이나 벌써 다 채웠네요. 물론 이제 혼자 하면 조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다양한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없어서 좀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의견을 자유롭게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